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강조하는 여러 법칙 중 어깨를 활짝 펴고 똑바로 서라는 조언이 무척 흥미로웠어요. 싸움에서 승리한 바닥까지는 자세부터 달라지는데 유연한 몸을 쭉 뻗어 더 크고 용기 있게 보인다고 해요. 태도가 당당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쉽게 기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감정 상태도 외형적 자세로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부터 매일 늠름한 자세를 연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허리를 곧게 펴야 하는 이유는 그 넓어진 몸의 공간에 용기와 자신감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늠름함을 지키면 우리 삶이 변화합니다. 그 3가지 모습입니다. 첫째, 매사에 자신감과 여유가 생깁니다. 둘째, 타인에게 친절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셋째, 일의 효율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일상을 성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면의 늠름함도 함께 해야겠지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진실하게 표현하는 일입니다. 진실성과 배려의 조화야말로 늠름한 삶의 기세로 작동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성공이 아닌 성장입니다. 성장은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어제의 나보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감을 일컫습니다. 성장을 목표로 한 자기계발에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급함을 버리는 거예요. 옛 현자들은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금언을 실천하고자 일부러 거칠고 우원한 길을 택해 스스로를 단련하기도 했습니다. 성장을 위한 벽돌을 차근차근 쌓는 3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현재의 나를 수용하고 스스로에게 따뜻하고 성실한 응원을 보내줍니다. 둘째, 내 능력의 최대치 또는 최대치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목표로 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담담하게 해내는 데 집중합니다. 셋째, 장기 기대에 맞추어 내 능력을 한 켜씩 쌓아갑니다. 장기적으로 능력 아이템을 쌓다 보면 내가 해낼 수 있는 일도 점차 많아진답니다. 결국 우리는 성장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현재 자신을 수용하고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루틴화하여 매일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것. 성장을 위한 벽돌 쌓기가 모든 자기계발의 핵심입니다. 무엇을 하든 먼저 정리하고 실행하는 습관을 가져봅니다. 정리를 먼저 한다는 건 나다움의 출발점에 바로 섬을 의미합니다. 이제 새로운 오늘을 연주할 나라는 악기의 조율이 완료되었음을 스스로에게 알리는 다짐이자 선언이지요. 특히 아침에 정리하면 좋은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책상 정리. 필요한 물건은 있어야 할 위치에 두고 불필요한 물건은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둘째, 가방 정리. 가방 정리는 하루 플래닝과 결을 같이 하지요. 오늘 읽을 공부책, 필기도구, 다이어리, 필요한 서류 파일, 노트북 등을 넣고 손에 들고 다닐 책도 따로 빼둡니다. 셋째, 부엌 정리. 말끔하게 정돈된 싱크대와 건조대를 보면 행복하고 맑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끔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정리 습관을 몸에 붙여봅니다. 점점 정리 시간은 단축되고 하루의 쾌적 지수는 높아간답니다.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듯 아침 시간에 소홀하면 하루의 소득이 형편없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왜 그리 조급해 할까요? 그 진짜 이유는 남들보다 뒤떨어지는 것을 못 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앞서려는 갈급의 마음이 오히려 삶을 지치게 하고
정체하게 만들곤 해요. 단계적으로 성장해 가면 되는데도 이미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우왕좌왕하며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자책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경쾌히 새로 시작하기 위한 3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나 자신과 거리를 두고 내 삶을 조망합니다. 시선을 높이면 지금 집중해야 할 핵심 요인이 눈에 들어오면서 전략적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둘째, 모든 일의 결과를 수용합니다. 현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고 힘들면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자신에게만 몰두해서 타인을 경쟁자로 보지만 마음의 여유를 들이면 협업과 위임이 자연스러워집니다. 함께의 힘으로 멀리 갈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지요. 셋째, 조급함의 원인인 나의 부족한 역량은 단계적으로 키워갑니다.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루틴으로 만들어 나만의 재능을 품고 틔우고 펼칩니다. 루틴으로 조급함의 벽을 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심리학과 뇌과학 전문가들 모두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 때문이죠. 다만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의 마음을 의리화하는 건 어떨까요? 가톨릭의 묵주기도처럼 반복적인 의식을 통해 감사를 실천하면 그 마음을 오래 유지하기 쉽습니다. 일상에서 감사를 의례화하는 3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매월 초 30명의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막상 30명의 사람을 떠올리려면 쉽지 않겠지요. 이때 이들의 이름을 영역별로 나누면 작성이 쉬워집니다. 업무 관련 사람, 가족, 친구 등으로 분류하면 감사할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미운 사람도 슬쩍 감사 대상에 올려봅니다. 둘째, 아침마다 감사하는 대상과 그 이유를 간단히 메모합니다. 이때 이룸 다이어리를 사용하면 감사를 실천하기가 쉽습니다. 셋째, 저녁에는 오늘 하루 실제 감사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칭찬해 줍니다. 권력이나 시간, 중력과 사랑 등 정말 강력한 힘은 모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 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봅니다. 우리는 평생 나의 잠재성을 20% 정도만 발휘하며 산다고 합니다. 왠지 억울하지 않나요? 잠재성을 끌어올리는 저만의 방법 2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낯선 행위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다시 합창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막상 시작하고 보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내 일과 전혀 상관없는 낯선 행위를 하는데도 일과 관련된 여러 발상이 소록소록 떠오르더군요. 둘째, 낯선 공간으로 진입해 봅니다. 혼자 여행을 떠나 낯선 공간으로부터 영감을 받는 일이지요. 관광지를 많이 둘러보지 않아도 낯선 곳에 머물다 보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이 떠올라요.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해서는 잠재성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일부러 낯섦에 자꾸 부딪혀야 나도 모르는 나만의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나짐 히크메트의 시 진정한 여행에서 드러나듯 이처럼 무한한 잠재성을 지닌 존재가 바로 나 아닐까요?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에 시달립니다. 언제나 편한 길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과 경쟁하고 욕구와 능력의 괴리로 힘들어하고 자책합니다.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상대에게 바라는 마음은 한량없는 반면 먼저 주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감정 또한 쾌속선에 올라탄 듯 조금 좋다가도 한없이 바닥을 치기도 하고 사람이 미웠다가 좋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알게 됩니다. 첫째, 관계 속 나를 알아차리고, 둘째, 자연 속 나를 알아차리고, 셋째, 일하는 나를 알아차리면 인생이 지혜로워집니다. 타인의 얼굴과 마주하면 인생과 인생이 만나 새로운 생성을 만들어 가지요. 자연의 기운과 만나면 편안하고 겸손한 나 자신을 알아차립니다. 일의 가치에 조우하면 보잘것없는 작은 노동조차 이타성의 실천임을 깨닫게 됩니다. 알아차림은 바깥 세상의 완벽한 종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나를 인도해서 이 순간이 훨씬 나아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알아차림의 기쁨과 지혜로움의 평안으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일단 마음먹었다면 망설임 없이 실행하는 것이 벌떡 습관입니다. 플래너에 적힌 계획을 보고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문구적거리는 습관이 있다면 벌떡 습관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벌떡 습관을 몸에 익히는 3가지 비법입니다. 첫째, 혼자 하는 것에 익숙해지기, 혼자 밥 먹기, 혼자 발표하기, 혼자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기 등을 실천합니다. 함께 할 때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있지만 대부분의 일은 혼자 해야 하는 것들이지요. 혼자의 힘을 몸에 붙이는 것이 벌떡 습관의 기본입니다. 둘째, 행위를 할 때 1분 생각하고 바로 해버리기. 강의 듣기를 마음먹었다면 메모하면서 핵심을 잘 챙겨 들어야지라고 1분 정도 생각하고 바로 강의를 듣습니다. 생각 후 바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끝나지 않았는데 끝내기. 무엇이든 10분 당겨서 해버립니다. 드라마가 9시에 끝난다면 10분 전에 TV를 끄고 약속 시간도 10분 당겨 출발합니다. 습관은 가치가 되고 가치는 운명이 된다고 합니다. 벌떡 습관이 몸에 붙으면 여유롭게 시간을 운용하면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의 길로 들어서게 된답니다. 미래의 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꿈꾸는 미래가 명확해야 그 모습으로 다가서는 오늘을 기획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퓨처 셀프에서도 말하더군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지 깊이 생각해보라는 책의 메시지는 제가 늘 주장하는 꿈을 현재로 가져와 누적하는 삶과 의미를 같이 합니다. 오늘만 살다 보면 누적과 지속성을 감각하지 못해 불안합니다. 현재의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면 삶의 지향으로 하루하루가 누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기록을 통해 인생의 지향성을 확인하는 3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한 달에 한 번 인생 지도를 그려봅니다. 미래의 나를 꿈꾸며 그것을 매일의 시작점에서 긍정 확언으로 각인합니다. 둘째, 아침 플래닝 시에는 나의 꿈 요소를
반드시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기록합니다. 셋째, 매일 잠들기 전에 나의 하루를 성찰합니다. 인생의 지향을 바라보고 오늘도 한 걸음 전진한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매일 돌아보는 것. 이것이 꿈을 현재로 가져와 누적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크고 다양한 가능성을 내 안의 잠재성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인이라고 부르지요.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정리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산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사진을 감각적으로 잘 찍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주어진 우연이 나의 잠재성을 발견할 기회가 된 것입니다. 몸의 철학자 메를로 퐁티는 지식을 이론지와 실천지라는 개념으로 분류했습니다. 흔히 의식에 기초한 이론지를 높이 평가하지만 그는 몸을 쓰는 실천지가 진정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실천지는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의 거인은 다양한 경험과 실천으로 깨어나므로 우리는 다양한 경험에 항상 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성찰이란 살핀다는 뜻으로 자신이 한 일을 돌이켜보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의 성찰은 생각에서 나아가 해석 및 판단을 거쳐 실행으로 이어지는 변화와 성장까지 아우릅니다. 성찰 대상은 크게 꿈, 일, 관계, 성장, 쉼, 신앙이나 습관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각 영역별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가다듬어 봅니다. 성찰 내용을 구체화해보면 첫째는 가치에 관한 성찰입니다. 추구하는 가치 지향이 이타적 성장의 삶이라면 그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죠. 둘째는 주관자로서의 삶에 관한 성찰입니다. 내 안에 순수한 욕망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핍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불안과 허명에 휘둘려 공궁하고 난처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셋째는 감각에 관한 성찰입니다. 타인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공동체 감각을 잘 유지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성찰은 인간만이 가진 고귀한 능력입니다. 거울에 전신을 비추듯 마음을 비추어 탈색되고 더럽혀진 부분을 깨끗이 하는 일이지요. 진정 아름다운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욕심과 조바심은 무언가를 이루는데 방해가 될 뿐이지요.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는 사회 환경에서 나만의 속도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첫째, 성장과 인생을 바라보는 생각 방식을 전환합니다. 요행이나 편법 같은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공연한 욕심이나 조바심은 사라집니다. 둘째, 실행이 답이라는 확신을 갖고 실제 실행하는 겁니다. 3개월 동안 여행 영어 300문장 암기처럼 구체적 목표를 프로젝트로 설정합니다. 목표를 단계적으로 세분화해서 매일 아침 루틴으로 실천합니다. 셋째, 실행의 끝 지점에서 시작점과의 차이를 인식하고 감각합니다. 실제 계단식으로 성장한 나의 변화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장을 지속하는 힘을 얻게 되니까요.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니 순간순간의 있음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법정 스님의 말씀입니다. 나만의 속도로 매일의 성장을 음미하는 삶이 나의 오늘을 더욱 신비한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일상을 공부하듯 보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핵심은 바로 되뇌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생각으로 떠올려 보는 것이지요. 되뇌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의 첫 장면부터 일을 마친 후의 모습까지 시간 순으로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를 장면 기억이라 합니다. 그리고 일을 마친 뒤 일의 내용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것을 의미기억 또는 서사기억이라 합니다. 그 의미와 서사를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내가 알게 된 것, 경험한 것, 깨달은 것, 느낀 것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좀 더 길게 이어보면서 몸에 붙이는 전 과정이 공부입니다. 반복을 통해 자연스럽게 숙련되는 모든 기술 또한 공부입니다. 생각하는 힘에 하나를 더 추가해 본다면 바로 기록입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생각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 명시화합니다. 짧게는 행위를 마친 직후, 식사 시간 전후,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삶에서 깨달은 것들의 의미와 해당 장면을 적습니다. 기록의 순간 모든 행위는 의미를 담고 빛이 납니다. 기록 또한 공부이고 성장을 위한 밑거름입니다.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에서 말하는 존재적 실존 양식은 한마디로 소유에 탐닉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존재에 밀착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쓸모에 맞춰 나 자신을 소외시키지 않는 것이지요. 자신의 능력을 기꺼이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세계와 하나 되는 실존 양식을 의미합니다. 일상에서 존재적 삶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입니다. 첫째, 계획 단계에서부터 존재적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쪽으로 행위의 방향을 정합니다. 방향성이 없다면 우리는 의미 없이 널브러져 소유에 기대거나 우연히 마주하는 사건이나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둘째, 수행 단계에서 재미와 의미를 생생히 느껴봅니다. 소유의 욕구보다 도전과 연대의 기쁨을 우위에 두는 것이 존재적 삶인즉 매 순간 존재적 자아로 살아있음을 자각합니다. 아, 재미있네 하는 감탄사와 함께 현존하는 기쁨을 누려봅니다. 셋째, 실행 후에는 영화 보듯이 내가 한 행동을 돌려봅니다. 되뇌어 본 생각은 내 행위들을 기억이라는 또 다른 나로 형성시켜 줍니다. 나의 모든 일상이 내 몸에 착 달라붙는 순간이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는 경우에 따라서 위험한 시한폭탄이 될 수도, 위로와 용기를 주는 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내가 그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가능한 긍정의 방향을 선택합니다. 화나는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한 것은 아닐까 헤아리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겁니다. 들을 때는 상대방에 빙의하여 공감적 듣기를 선택합니다. 상대의 마음에 들어가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를 파악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그의 입장이 되어봅니다. 경청은 무조건 상대의 뜻에 동의하고 끄덕이는 행위가 아니에요.
만약 동의한다면 수용과 깨달음을 얻고 의견이 다르다면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의 뜻을 배제하거나 피하면 됩니다. 다만 상호작용의 결과물을 종합하여 내 나름의 새로운 가치를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거나 남의 험담만 하는 말하기는 어떨까요? 아무 교감 없는 일방적인 말하기는 한낱 무인도에서의 행위일 뿐입니다. 각각의 세계가 만나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관계입니다. 가능하면 긍정의 방향을 선택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리듬감 있게 보내야 지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45분 일하고 15분 쉬는 리듬 속에 나를 두면 일과 쉼이 모두 스스럼 없이 함께 두드러집니다. 몰입과 이완의 반복으로 생각의 깊이가 잘 조절되어 지나친 몰입에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몰입을 즐기게 됩니다. 그야말로 리드미컬한 몰입이지요. 리드미컬한 몰입을 위한 3가지 팁입니다. 첫째, 45, 15 단위의 리듬을 시작할 때 미리 일의 목적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트를 펴고 구상 기록을 적습니다. 둘째, 본격 일을 시작하면서 15분, 15분, 15분 단위로 세분화합니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면 그냥 하던 대로 하기 쉽습니다. 15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명확히 하고 그 다음 15분을 이어갑니다. 셋째, 45분이 끝나면 45분 동안 한 일을 영화 보듯이 돌려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했고 무엇을 얻었는지 한 줄로 간단하게 일상 기록을 씁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바로 생각입니다. 일이나 공부를 하면서 생각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가도 다시 빠져나와 또 가볍게 생각을 이어나가는 것. 이것이 리드미컬 몰입입니다.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동식물은 살아내기 위해 바삐 움직입니다. 그 욕망의 움직임이 에너지를 만들고 세상의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유한한 모든 존재에게 공동체 감각을 느껴봤으면 합니다. 그 감각의 시간에는 딱히 정해진 때가 없지만 그래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먹을 때입니다. 먹고 먹히는 관계를 통해 세상의 에너지가 순환하지요. 천천히 음미하듯 먹으며 식탁을 이룬 모든 존재에 감사함을 느껴봅니다. 둘째, 마주할 때입니다. 마주치는 동식물에 대한 감각을 열어놓으면 환희의 감각을 느낄 수 있어요. 식탁 위 노란 국화는 향기로 기쁨을 선사합니다. 산책길에 만나는 코스모스와 구절초는 결코 어긋남 없는 계절의 순환을 일러주며 존재 자체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하지요. 마지막 호흡할 때입니다. 호흡에 가만히 집중하면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물, 동식물이 호흡할 때 내뿜는 자기장을 느끼며 우리가 함께 존재함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 모두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감사하고 그들과 연대하여 이루는 멋들어진 삶의 풍경을 기대해 봅니다. 운동선수들은 시합을 앞두고 자신감을 갖기 위해 의도적 훈련을 합니다. 매일 훈련 과정을 통해 특정 포인트를 개선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혁신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신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신감은 혁신과 성장의 과정에서 생깁니다. 이런 근본적인 자신감이 없으면 평가에 집착하게 되고 평가가 없으면 기쁨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성과에 의존하는 기쁨은 일시적이지요. 혁신과 성장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는 방법입니다. 첫째, 자신의 삶에서 핵심 성공 요인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헌신합니다. 핵심 가치와 삶의 가치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는 성과보다 변화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둘째, 노력과 학습을 통해 내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성장 마인드셋을 구비합니다. 이를 갖추면 실패하거나 비판을 받더라도 그것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셋째, 타인의 성공을 벤치마킹합니다. 거기에서 영감을 받고 자신을 성찰하여 나의 부족한 점을 체크하고 개선합니다. 삶은 작은 혁신과 성장의 지속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혁신의 뜰에서 진하게 풍겨오는 성장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찰은 무의식적 삶의 흐름을 단속하고 내면의 욕망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일입니다. 삶을 단순히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욕망과 가치관에 기반해서 정확한 삶의 방향성을 갖도록 조정하는 일이지요. 주기적으로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나다움의 삶을 지향하는 일은 끊임없는 성찰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성찰의 3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인식합니다. 성찰의 시간 앞에서는 무엇보다 내 현재 상태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면 결정적 순간에 나의 지혜와 의지보다 우연과 상황 등에 크게 의존했음을 알게 됩니다. 둘째, 과거의 선택을 긍정하는 한편 개선 과제가 무엇인지를 성찰합니다. 그리고 페르소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왜곡된 욕망과 진실한 욕망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왜곡된 욕망이 지금의 나를 조종하고 있는지 깨닫고 대처해야 합니다. 셋째, 나는 끊임없이 변화, 성장해 나가는 존재임을 긍정하고 자각합니다. 선형으로 누적해가는 삶의 가치를 믿는 것이지요. 내가 지향하는 삶의 목표를 정확히 겨냥하며 흔들리는 오늘을 고민하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성찰입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를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서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일 거예요. 어릴 때는 성적에, 어른이 되면 연봉, 직장, 자산 등으로 줄 세우는 사회에서 우리는 자신의 자리를 늘 줄의 뒤쪽으로 인식합니다. 내가 지금껏 한 일과 앞으로 할 일을 신뢰하지 못하며 삶의 기초 근력을 탄탄히 만드는 일에도 정성을 들이지 않는 탓이기도 합니다. 이 기초 근력에는 책을 읽고 생각하고 말과 글로 풀어내는 능력, 이루고 싶은 바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는 능력, 기록하고 메모하며 나의 콘텐츠를 쌓아가는 능력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훌륭해지는 길은 간단합니다. 서열 사회를 과감히 거부하고 나 자신을 신뢰하며 기초 근력을 탄탄히 하면 되겠습니다. 모두 당장 가능한 일이지요. 우리가 지닌 고유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고 나다움을 회복하고 아름답게 실현하는 일. 그 일을 향해 지금 바로 지적 용기를 내봅니다. 누구나 높아질 수 있어요. 스멀스멀 올라오는 내면의 부정적 소리와 나를 깔보는 세상의 잣대를 단호히 털치고 당당히 바로 선 채로 외쳐보세요. 온 우주가 나를 응원해. 나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어떤 일의 결과가 실패일 것으로 예상될 때가 있습니다. 준비가 덜 되었거나 결과물이 좋지 않아 실패임을 자인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실패에 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먼저 실패를 수용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는 제한된 시간과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것이지요. 둘째, 비평과 지적을 수용합니다. 변명으로 스스로를 위안하거나 자기 방어적 태도로 비굴해지지 않고 실패와 실수에서 배우는 길을 선택합니다. 셋째, 성숙한 마음을 갖춥니다. 실패를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것이 곧 성숙한 태도입니다. 비록 어떤 일에 실패했더라도 그 일을 수행하느라 수고한 나 자신을 보듬어 주세요. 실패에 밀리지 않으려면 실수하고 실패하는 나를 수용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패가 보이는 길 위에서 다만 비커밍을 외쳐봅니다. 우리는 되어가는 존재이고 나는 계속 한 발 더 디딜 것입니다. 단 한 걸음만 내디뎌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후회라는 감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미래학자 데니얼 핑크는 후회의 재발견에서 후회라는 불쾌한 감정이 더 나은 나를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후회는 크게 행동적 후회와 비행동적 후회로 나뉩니다. 행동적 후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감정의 인식화, 병렬화입니다. 둘째, 후회에 숨겨진 가치에 대한 발견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은 이유를 찾으면 혁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요. 셋째, 성장 계획화입니다. 후회를 통해 배운 교훈을 정리하고 전략 방향을 설정하여 성공적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후회를 발전과 성장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선 후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글로 기록하는 일입니다. 불가피했던 나의 선택을 이해하고 시행착오와 대면하는 것은 후회를 딛고 일어서는 기본 과정입니다. 후회는 실패라는 판단에서 비롯되지만 후회하는 행위야말로 인간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혁신해온 비결이기도 합니다. 지금 후회 속에 침잠해 있더라도 후회를 동력으로 일어서는 내일의 나는 후회하기 전보다 훨씬 더 큰 나일 것입니다. 월드 야구 스타인 오타니 쇼헤이의 성공론, 오타니 쇼헤이의 쇼타임에 나온 두 나무꾼 이야기가 인상적입니다. 두 나무꾼에게 주어진 미션은 아름드리 통나무를 톱으로 자르기. 한 나무꾼은 시작과 동시에 열심히 톱질을 해서 1시간에 통나무 4개를 잘랐고, 다른 나무꾼은 20분간 자르지 않다가 남은 40분 동안 톱질을 해서 총 6개의 통나무를 잘랐습니다. 후자의 나무꾼은 20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나무를 자르기 전 톱날을 가는데 20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장 자르고 싶은 마음을 참고 묵묵히 톱날을 간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무기는 우리 자신의 역량이고 톱날은 바로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한 기초 근력이라 할 수 있어요. 평소 기초 근력을 쌓는데 소홀히 하면 원하는 것을 얻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톱날을 먼저 갈아야 함을 아는 사람이 전략형 인간입니다. 눈앞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지난 시간 동안 톱날을 가는 심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기초 근력을 쌓아보세요. 무기의 성능이 기본이고 우선입니다. 인생은 마치 화단을 가꾸듯
토양을 다져 씨앗을 키우는 여정입니다. 그렇게 공들이고 정성을 다해 수고하는 일이지요. 나의 꽃밭은 지속 가능한 단단한 토양인지 나만의 향기를 주변에 나누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인생을 화단 가꾸듯 돌보며 인생의 정원을 기쁨과 풍성함으로 가꾸는 방법입니다. 첫째, 쿨 트러스트 네트워크로 사랑의 관계를 맺습니다. 화단을 가꿀 때 중요한 것이 토양 다지기입니다. 토양이 핵심이지요. 토양 가꾸기는 우리 인생에서 관계에 해당합니다. 이타성으로 마음을 나눌 때 관계가 확장됩니다. 둘째, 꽃밭이 풍성해지듯 내면이 성장해야 합니다. 내면의 성장은 꽃밭에 물을 주는 행위와 비슷합니다. 공부와 독서, 글쓰기, 기록 등으로 내면을 풍성하게 가꿀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의 가치를 나누며 함께 성장합니다. 나만이 품고 있는 씨앗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가치를 잘 전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더 해야 할까 고민하는 것이죠. 진정한 부는 나의 가치를 많은 사람이 호응해 줄 때 따라옵니다. 나의 화단이 나눔으로 빛나야 하는 이유입니다.